자, 이번 시간에는 양자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양자수. 우리가 어떤 특정 상황에 있는 전자의 파동적 거동을 알려면 어떻게 했었죠?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슈레딩거 방정식에다 입력을 합니다. 그럼 그 해가 나오겠죠. 그 해를 프사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파동함수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이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라면은 이 전자의 오비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사이, 파동함수, 오비탈이란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굉장히 해가 여러 개라는 거죠. 해가 하나가 아니라 해가 여러 개입니다. 네, 해가 여러 개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번호를 붙이면 되겠죠. 자, 번호를 붙이면 되는데 만약에 전자가 1차원 상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면 한 가지 종류의 정수만으로도 이 다양한 파동함수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psi 1, psi 2, psi 3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전자가 2차원 상에서 파동적 거동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그 파동함수를 우리 구별하려면 두 가지 종류의 정수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psi 1, 2 아니면은 뭐 psi 2, 2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 전에 우리가 요 전 시간에 잠깐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는 3차원에서 거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자가 가지는 파동적 거동을 나타내는 psi도 결국은 세 가지 종류의 정수의 조합으로 지칭이 될 거예요. 이 각각의 정수,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오비탈에 주어지는 각각의 정수, 이거를 양자수라고 합니다. 자, 비유를 하자면요. 어떤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2반 17번이 철수예요. 뭡니까? 철수라는 애한테 이런 세 가지 그 정수의 조합이 지정이 된 거죠. 자, 만약에 3, 2, 17이 아니라 3, 2, 16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어떤 철수가 아닌 다른 학생이 지칭이 되겠죠. 뭐 0이면 0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러 개의 이런 그 오비탈들이 있는데 어떤 조합의 정수가, 그러니까 어떤 양자수의 조합이, 어떤 양자수가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조합이 의미하는 오비탈이 다른 거예요. 그죠? 어떤 숫자가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의 조합이 의미하는 학생이 다르듯이 어떤 양자수가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그 조합이 의미하는 오비탈이 다른 겁니다. 여기 있는 오비탈과 여기 있는 오비탈이 다르죠. 이 오비탈에 대한 양자수의 조합과 이 오비탈에 대한 양자수의 조합이 다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양자수의 종류에 대해서 보죠. 세 가지가 있다는 건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양자수에는 세 가지 뭐가 있냐면요. N, 주양자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원자 오비탈에 주어지는 양자수의 종류를 하는 거예요. 아까 철수에 주어지는 그 정수의 종류가 학년, 반, 번호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어떤 원자 오비탈, 특정 원자 오비탈, 예를 들면 아니면 예를 들면 얘에 주어지는 세 가지 종류의 양자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N은 주양자수라고 해요. 주양자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L이 있어요. L은 방위양자수라고 합니다. 방위양자수. 때로는 가군동량 양자수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ML이 있습니다. ML은 자기양자수라고 해요. 자, 철수한테 주어지는 이 숫자가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몇 학년이냐, 몇 반이냐, 몇 번이냐가 다 다른. 만약에 여기가 2고 여기가 2라고 하더라도 이 2는 얘는 2학년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2반을 의미하는 거죠. 얘는 2번을 의미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얘네들은 정수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각각이 의미하는 게 다 다릅니다. 자, 주양자수 N은요. 그 오비탈의 에너지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에너지. 일반적으로 그 오비탈의 어떤 오비탈의 주양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오비탈의 에너지는 커집니다.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는요. 그 오비탈의 모양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양자수 ML은 그 오비탈의 배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거는요. 이 양자수가 아무런 정수나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오비탈이 가지는 양자수는 n에 의해서 l이 결정되고요. l에 의해서 ml이 결정됩니다. 예. n 값에 따라서 가능한 L 값이 정해지고요. 그 각각의 가능한 L 값에 따라서 또 가능한 ML 값이 정해지게 돼요. 예. 예를 들면은 만약에 그 철수네 학교에 1학년은 3반밖에 없고요. 2학년은 5반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이라는 그 학년에 1이라는 게 여기 딱 있으면은 여기는 뭐만 올 수 있을까요? 1 아니면 2 아니면 3만 올 수 있겠죠. 왜냐면 3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 2가 오면은 여기는 이제 1, 2, 3, 4, 5가 가능한 거죠. 그런 식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얘네들도.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자, 얘를 좀 치우고선 할까요? n 값하고 l 값하고 ml이 있는데요. n 값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가질 수 있는 정수입니다. 자, 근데 그냥 우리가 편의상 2까지만 해볼게요. 자, l은요, 0을 포함하고 n보다 작은 정수만 가질 수 있어요. 음수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n이 1이면은 l은 뭐만 가능할까요? 0을 포함해서 1보다 작아야 되니까 0밖에 안 되는 거죠. 자, ml은요, l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l부터 0을 포함한 플러스 l까지의 정수입니다. 자, ml이 가능한 건 뭐가 있을까요? 0밖에 가능하지가 않죠. 이 경우에는. 그죠? 자, 2일 때는 어떨까요? 2일 때는 마찬가지 원리로 L은 0과 1이 가능합니다. L이 0이면요. ML은 역시 0이고요. 그 다음에 L이 1이면은 ML은 마이너스 1도 가능하고 0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쉽게 이제 우리가 조합을 해보면요. N, L, ML로 이제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1, 0, 0 하면은 어떤 특정 오비탈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바로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2, 0, 0이다. 그러면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동그란 어떤 특정 다른 오비탈을 얘기를 하고 2, 1,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예요. 2, 1, 0이다. 그러면 또 셋 중에 하나입니다. 2, 1, 1이다. 그래도 요 셋 중에 하나예요. 뭐가 마이너스 1이고 뭐가 0이고 뭐가 1인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각각 요 세 개가 요 세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양자수의 조합이 각각 하나의 오비탈을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L 값이 0인 애들을요, 우리가 S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S 오비탈. 그러면은 N 값이 1이면서 L 값이 0인 오비탈은 뭐라고 할까요? 1S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N 값이 2이면서 L 값이 0인 애는 2S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죠. 자, L 값이 1인 애들은 P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P 오비탈은 2P도 가능하고요. 3P도 가능하겠죠. 자, L 값이 2인 애들은 D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D 오비탈은 이런 관계로 볼 때 3부터 나오겠죠. N 값이 3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3D부터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되게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요. N 값이 똑같은 모든 오비탈을 다 합쳐가지고 같은 껍질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같은 껍질이고요. 얘네들도 N 값이 같으니까 전부 다 같은 껍질이에요. 두 번째 껍질에는 4개의 오비탈이 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200이라는 조합, 21-1이라는 조합, 210이라는 조합, 211이라는 4개의 조합이 가능하니까 그 각각이 하나의 오비탈을 지칭하죠. 두 번째 껍질에는 4개의 오비탈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세 번째 껍질에는 9개의 오비탈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용어. L 값이 똑같고요. ML 값이, 그러니까, 그죠? N 값이 똑같으면서 L 값도 똑같은 값을 가지는 모든 오비탈을 합쳐가지고 부껍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껍질은 3개의 오비탈을 포함하죠. 그죠? 2P 부껍질이라고 해요. 2P 부껍질은 3개의 오비탈을 포함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실제 예를 들어보죠.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설명드린 게 다시 나오는 건데요. n 값이 0일 때는, 그죠? 가능한 L 값은요. 가능한 L 값은 여기 있죠. 가능한 L 값이 0입니다. n 값이 1일 때는 가능한 L 값이 0일 수도 있고 0이죠. 자, n 값이 2일 때는요. 가능한 L 값이 0하고 1입니다. 3일 때는 0, 1, 2, 4일 때는 0, 1, 2, 3이죠. 또 각각에 대해서 가능한 ml 값이 다 정해져 있죠. L이 0일 때는 ml도 0. 예를 들어서 L이 1일 때는 ml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를 갖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부껍질에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 그 다음에 그 껍질에 들어있는, 껍질이라는 것은 n 값이 같은 애들을 다 껍질이라고 했죠. 그 껍질에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 이런 식으로 쭉 써놨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그 오비탈이 지칭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오비탈 하나를 생각을 해볼까요? 얘는 3d 오비탈입니다. 자, 이 오비탈의 n 값은 뭔가요? n 값은 3입니다. 자, l 값은 뭘까요? l 값은 d 오비탈이라는 것은 l 값이 그 2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2예요. 그럼 ml은 뭘까요? 자, ml은 모릅니다. ml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숫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5개의 오비탈, 여기 있는 이 5개의 오비탈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n, l, ml이 3, 2,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 5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3, 2, 0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그 양자수의 조합을 통해서 하나의 오비탈이 지칭된다. 이걸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간단히 우리가 살펴볼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각 오비탈을 방처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예, 뭐 이건 수소 원자뿐만 아니라 다른 다전자 원자에 대해서도 이런 그림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네모칸은 뭘 의미할까요? 네모칸. 네모칸이라는 것은 오비탈 하나를 얘기합니다. 오비탈 하나. 예. 그죠? n 값이 1이면서 s니까 l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그 조합의 오비탈 하나고요. 첫 번째 껍질에는 하나의 오비탈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껍질에는 몇 개의 오비탈이 있습니까? 그죠? 4개의 오비탈이 있는 거예요. 4개의 오비탈. 그리고 얘네들은 뭐라고 하나요? 2p 부껍질이라고 합니다. 예. 다시 해볼게요. 두 번째 껍질에는, 그죠? n이 2인 두 번째 껍질에는 4개의 오비탈이 있는데, 예. 그 중에 3개의 오비탈은 모두 2p 부껍질에 포함되는 오비탈이에요. 자, 세 번째 껍질에는 3개의 부껍질이 있죠. 이것도 하나의 부껍질입니다. 3개의 부껍질이고 1s 부껍질은 오비탈 하나만 포함하고요. 3p 부껍질은 오비탈 3개를 포함하고요. 3d 오비탈은 오비탈 5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총 다 합치면은 몇 개예요? 9개죠. 9개의 오비탈을 세 번째 껍질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은 각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요, 각 오비탈마다 이제 에너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y축 에너지잖아요. 보세요. 3s든 3p든 3d든 에너지가 다 똑같죠. 그리고 2s든 2p든 에너지가 다 똑같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에너지, 어떤 오비탈의 에너지랑 가장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주양자수 n이라고 그랬죠. 자, s랑 p랑 d는 l 값도 다르고 ml 값도 다 다르죠. 여기 있는 오비탈들은. 하지만 에너지 준위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양도 다르고 배양도 다르지만 에너지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가 명확하게 성립을 해요. n만 똑같으면 모든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자가 많아지는 다전자 원자에서는 이런 관계가 성립을 안 해요.
n 값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L 값이 커질수록 그 오비탈의 에너지가 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S보다는, 그러니까 3S보다는 3P가 에너지가 높고요. 3P보다는 3D가 에너지가 높게 돼요. 자, 이제 이런 식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다전자 원자라고 해서 그 원자 번호가 큰 그런 원자의 원자 오비탈에다가 전자를 이제 채우게 됩니다. 이제 오비탈의 모양과 오비탈의 내부 구조 그리고 오비탈의 배항 이런 것들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화학에서 하는 오비탈은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만 아시면 돼요. 이 뒤에 f 오비탈은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s 오비탈은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에요. s 오비탈이라는 것은 아까 L 값이 0인 애들이었죠. 예. 그리고 n 값이 1이면은 1s 오비탈, n 값이 2면 2s, 3s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다 동그란 모양이고요. 얘네들의 내부 구조를 보면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단순히 동그래 보이지만 내부 구조를 보면 1s보다는 2s가 더 크면서 가운데 어떤 노드가 있죠. 전자가 발견되지 않는 구역인 노드가 있습니다. 양파 껍질처럼. 그리고 3s에도 이런 노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1s보다 2s가 더 크고 3s는 2s보다 더 크죠. 자, 크면 클수록 전자가 평균적으로 핵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요. 에너지가 더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s보단 2s, 2s보단 3s가 오비탈의 에너지가 높아요. 자, 이제 걔네들의 내부 수학적 구조를 보면요.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풀어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보면은 x축은 핵으로부터의 거리고요. y축은 확률입니다. 확률.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죠? 이제 오비탈의 에너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은 전자의 위치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전자가 어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단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전자가 어느 구역에서 발견될 확률이 얼마다 이거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핵 가까이랑 핵으로부터 아주 멀리에는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적은데 어떤 특정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 거리에서는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특정 거리가 결국은 그 보어의 원자 모델에서 계산했던 그 반지름 있죠? 그거랑 똑같다라는 게 이제 나중에 알려지게 됩니다. 자, ES는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가운데 나이테처럼 노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전자가 발견되고 여기서도 전자가 발견이 되는데 가운데선 발견이 안 됩니다. 입자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전자의 파동성을 이해한다면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전자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전자 하나가 여기서도 발견되고 바깥에서도 발견되는데 안에서는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S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봐서도 평균적으로 1S보단 2S, 2S에서 3S로 갈수록 평균적으로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의 거리가 더 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그래프랑 여기 있는 그래프는 어떤 관계냐면은 얘를 적분하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학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s오비탈 말고 p오비탈이랑 d오비탈도 한번 보죠. p오비탈은 이런 모양으로 돼 있죠. p오비탈은 L 값이 1인 오비탈들을 p오비탈이라고 합니다. p오비탈은 이렇게 그 아령 모양으로 생겼죠. 자, 요게 하나의 오비탈이고 요게 하나의 오비탈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오비탈입니다. 이 전체가. 얘도 하나의 오비탈, 얘도 하나의 오비탈. 여기는 오비탈 3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얘는 아니고요. 요거 하나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로브라고 합니다. 로브. p오비탈 뿐만 아니라 d오비탈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이거는 로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로브로 구성된 하나의 오비탈이죠. 자, 보면은 s 오비탈은 동그랬는데 만약에 1s 오비탈이랑 2p 오비탈이 있다 하면은 뭐가 더 에너지가 높을까요? 뭐 주양자 수도 당연히 높고 노드가 있는 거로 볼 때 이제 p 오비탈의 에너지가 1s보다는 조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 오비탈은 왜 이렇게 3개가 그려져 있죠? 그죠? L 값이 1이면은 가능한 ml 값이 뭐가 있었나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었죠. 그 각각이 바로 여기 있는 3개의 오비탈이 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배양은 다르지만 에너지는 다 똑같죠. 이렇게
그 서로 다른 오비탈이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것을 축퇴됐다고 합니다. 축퇴, degenerated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d 오비탈을 보면요. d 오비탈은 L 값이 2인 애들입니다. L 값이 2면은 가능한 ml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개가 있죠. 그 각각이 바로 여기 있는 5개의 오비탈입니다. 얘네들도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르게 생겼지만은 에너지 준위가 똑같아요. 바닥 상태에서는. 그래서 5개의 축퇴된 오비탈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전이금속 부분에서 보면은 리간드가 다가오게 되면은 이제 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차이가 나게 돼서 예를 들면 정팔면체 같은 경우는 이제 2개가 올라가고 3개가 내려가는 이런 식의 거동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로브가 4개가 있고요. 마디가 많죠. 마디가 많은 걸로 볼 때 에너지가 더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오비탈보다 여기 있는 오비탈이 더 에너지가 높아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런저런 실제적인 오비탈의 모양을 봤습니다. 이 이후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요. 이제 다전자 원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런 여러 가지 오비탈의 개념을 이용해서 실제로 원자에다가 전자를 채워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비탈을 공부해서 어떤 오비탈이 있다는 걸 알죠? 여기다가 전자를 채웁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뭘 알게 됐나요? 원자의 전자 구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원자의 전자가 어떤 식으로 채워지는지를 아니까 어떤 오비탈에 어떤 식으로 전자가 몇 개가 채워지는지를 안다는 것은 원자의 전자 구조를 이해하는 거고요. 원자의 전자 구조를 이해하면은 그 원자의 물질적 성질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